네, 반갑습니다. 7월 14일 강의 영상입니다. 오늘 작품은 갑태외전입니다. 여기다 미리 써놨어요. 이렇게. 사실은 여기까지 영상 찍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합시다. 이게 뭐 프로페셔널한 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또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서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뭐 이게 탈이 나면은 처음부터 새로 찍어요. 처음부터 새로 아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 발제자도 그렇고 수강생도 그렇고 뭐를 얘기했냐면 제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갑태외전인데 왜 갑태외전이냐. 사실 이름이죠. 사람 이름에 갑태. 아시다시피 갑을 병정할 때 갑이죠. 태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갑태. 이름 좋죠, 그죠? 네. 부를 줄은 좀 그렇지만. 근데 외전이라고 그러면 이 외라고 하는 거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본전이라고 그래요. 본전. 이 전자 지금 약자로 쓴 건데 이거 이제 제대로 쓰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야기죠. 이야기. 이 이야기. 그럼 결국 갑태 이야기예요. 갑태 이야기. 근데 왜 갑태 이야기인데 하필 외전이냐? 그럼 본전이 어디 있으니까 외전인 거 아니냐? 본전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외자를 쓴다는 거는 본전 이외에 다른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조선왕조실록 보면 정사라고 그러잖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사. 그러면은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걸 야사라고 그러죠. 야사는 정사에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연도 따지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생애를 따져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정식으로 역사로 인정을 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갑태의 본래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그냥 갑태 이야기 중에서 그냥 곁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외전이라고 썼을 것이란 추측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게 아니라 갑태외전 그러면 내전의 반대로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의 외전이나 본전 이외의 다른 이야기로서의 외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갑태 이야기를 이 글 쓴 사람은 이 작품 쓴 사람은 갑태외전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감상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갑태외전이 아니라 갑태소전 아니면 그냥 갑태전 아니면 그냥 우리식으로 갑태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갑태외전 별로 그렇게 저는 걸리질 않았어요. 갑태외전? 그냥 갑태 이야기구나. 다만 이제 이문구의 작품 중에 유자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자소전의 제목, 유자소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갑태외전을 하고 견주어서 갑태소전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히 그렇게 제목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갑태 이야기구나. 발제를 김정희님이 맡으셨는데 하루 늦게 제출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감상 지금 우리 11명인데 김정희님 빼고 10명이잖아. 10명 중에 감상 4명밖에 안 올렸어요. 그럼 반 이상이 감상을 안 올렸어요. 이거 왜 그러지? 물론 요즘 수정작 하느라고 힘든 거 짐작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뭐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 해라고 그랬어? 이번 달 말까지 새로운 작품 내라고. 아직 수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작품 또 내냐? 힘겹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꾸 글을 쓰라는 데는 감상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글을 써야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소설 쓰는데 문장 쓰기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쓰세요.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어떤 감각인데
그 얘기잖아요. 몸으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배운 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자꾸 잊어먹어요. 물론 나중에 몸으로 배운 건 다시 기억을 다 기억을 해내지만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써나가도록 하세요. 감상 올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 거는 꼭 올리셔야 돼요. 전부 다. 그랬죠? 자, 갑태회전 김정희님이 저기 좀 이제 뒤늦게 합류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뭐 참고해서 해라 그랬더니 뭐 잘해주셨어요. 줄거리 뭐 그냥 딱 5개 달라고 나눠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등장인물은 갑태죠. 갑태. 그다음에 강순이, 경숙이, 그다음에 승택의 아내. 승택은 5천인가? 6천이죠, 6천. 그다음에 가족들 나오죠. 마지, 둘째 딸, 막내 딸, 아들 이렇게. 그다음에 빵집이. 동네 사람에게는 살갑지 않은데 일가에게만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일 첫 장면이 갑태네 집이 어디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집으로 가는 길도 첫 문장이 대화였죠. 이 첫 문장의 대화가 나오면은 독자들이 호기심을 유발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에 빨리 이렇게 빠져들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빠져들면 뭐해? 이어져야지. 갑태네 집이 어디? 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이 가게 주인이 안하기 저 꿈을 꾼 건데 이 꿈하고 이 저기 누구지? 저 갑태 저 손목이 잘라진 거, 작두에 잘라진 거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연관되는 게 소설 속에 서술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독자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이 글 쓴 사람은 서술을 통해서 이 빵집이의 꿈이 영험하다거나 빵집이가 어떤 꿈을 꾸면 그 꿈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이 딱 나타난다거나 실제 생활에서 그래서 그 빵집의 꿈이 영험하다는 것이 서술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손님이 와서 손님이래 봐야 그 마을 사람들이잖아. 그 집성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아 요즘 갑태 어떤가? 뭐. 아이고 뜬금없이 갑태는 왜 물어? 아니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별로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만 해도 그런 대화 몇 마디만 나와도 뒤에 나오는 이 갑태의 사고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빵집의 이름 본래 이름은 뭔데 왜 이 사람이 빵집이었는가? 그 군부대가 있고 그쪽에 그래서 빵을 받아다 팔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빵집이가 됐다. 지금은 빵만 파는 게 아니지만 구멍가게죠. 이렇게 그 빵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물 이름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렇게 설명해 놓은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마을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면은 갑태 이름도 좀 설명이 됐으면 어떨까? 갑태, 그 다음에 뭐 누구 그 다음에 뭐 둘째는 을태라든가, 그 다음에 병태, 갑을병태, 정태 뭐 이렇게 갑을병정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태자 돌림이라거나 뭐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어요. 사실 주인공은 갑태인데 갑태소 외전이니까 갑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빵집 위에 이름 설명은 돼 있고 갑태 이름 설명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시간적 구성에 따른 구성과 둘 이상의 사건을 나열하여 보여준 복합 구성.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집성촌이라든가 집성촌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골의 작은 마을, 여기 지금 16가구라고 그랬죠? 16가구. 16가구면은 많아봐야 뭐 한 대가족이라고 그러면은 5명, 6명씩 있는 거라면은 한 마을에 100명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 50명, 60명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그 마을, 우리들이 흔히 70년대, 80년대 시골에 많죠. 요즘 시골이요?
뭐 요즘 시골도 이런 데가 있긴 있겠지만 사실 요즘 이거 뭐 저 소설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요즘 시골은 진짜 큰일 났어요. 가보면 지공수사 넘었는데 제가 나이가 지공수사 넘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러 가잖아요. 연천이거든요. 경기도 연천. 초등학교 동창들이 대부분 연천에 많이 사는데 연천하고 포천에 가보면 마을에서 지금 우리 나이에 이장하고 있어요. 경로당이요? 경로당 가면 제일 막내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우리 세대, 예전에 말하는 475 세대거든요. 이 475 세대가 지금 농촌의 경로당의 막내예요. 그리고 지금 이장을 맡고 있고 마을 일 맡을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 흔히 얘기해서 20대, 30대는 다 나가버렸죠. 근데 제 동창들도 연천하고 포천에 사는 동창들 보면은 아들, 딸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서울이나 아니면 좀 다른 도시로 나가 있고. 지금 농촌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아주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닌 그 집이 지금 비어 있어요. 완전 폐가죠, 폐가.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닌 그 마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갑대회전에 나오는 이 마을과 비슷해요. 16가구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5가구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5가구 중에서도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노인네들 내외, 아니면 노인네 혼자. 지금 농촌 문제입니다.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표현에서 충청도 방언을 사용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썼고, 서사 중심으로. 여기서 서사 중심이에요. 서사 중심인데 어느 부분은 묘사가 돋보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이름 설명한 거라든가 마을 설명한 거,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소설이냐? 소설이다. 시골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현실에 가깝지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소설로 쓰기에, 그러니까 소설이다. 작가가 소설이라는 장르로 글을 써서 독자가 소설로 읽었기에 소설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거고. 아마도 등장인물 이름만큼은 허구 인물의 이름으로 정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희님은 이게 소설이다. 근데 이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다. 이거 분명히 작가의 이 글 쓴 사람의 직접 경험이 이렇게 소설이 된 것이다. 다만 이름만 바꿨다. 그런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어린 시절에 봤던 어느 그 자기 마을에 지금 손목이 잘린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근데 이름은 바꿔가지고, 이름은 예를 들어서 길동인데 갑태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수정할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소설 도입 첫 페이지에 첫 쪽에 주제와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너무 길게 설명되어 있다. 아니, 그게 아까 얘기한 그 꿈 얘기하고 빵집이 이야기예요. 빵집의 과거. 근데 빵집이가 왜 빵집이, 이름이 왜 빵집인가. 그리고 그 군인이 있을 적에 빵을 받아다가 팔던 거,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빵집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됐고, 본명은 뭐다. 그리고 꿈 얘기. 그 얘기가 주제와 동떨어져. 주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과 동떨어져 있다. 이걸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서술이 있어야 돼요. 빵집의 꿈이 영험하다.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독자들이 읽으면서 추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화가, 요즘 갑태 뭐해? 왜? 간밤에 꿈을 꿨는데 뭐 이래? 누가 갑태에 집을 물어? 그러면서 불길한 징조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첫 문장이 갑태네 집이 어디요? 이러고서 꿈인데, 그 빵집이가 꾼 꿈인데 그 빵집이 이야기를 쭉 다 써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을이 어떻게 구성된 마을이라는 걸 서술한 것까지는 좋은데, 빵집이 이름 설명하고 뭐 이게 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갑태외전이란 외전이란 그 밖에 다른 글을 뜻하는데 이 소설은 온전히 갑태에 관련된 글이다. 제목 짓기가 가장 어려운데 갑태자서전? 그냥 갑태 이야기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다른 제목을 뭘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갑태외전 이거 그냥 무난하다고 봅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나열한 듯한 느낌이 든다. 여물을 썰다가 손 다치고 절망하고 극복하는 과정만 갖고 그 상황만 생생하게 그려내듯이 쓴다면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작품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손목 잘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갑태라는 인물의 어떤 성격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술 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의 빚보증 쓰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빚보증 쓰는 이야기도 그렇고 술 먹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좀 약화가 되고 실제 손목이 잘리고 그 손목이 잘린 것을 이제 심리적으로 그 극복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돼서 그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좋지. 지금 여기는 좀 장황하죠. 그런 게 있어요. 요 김정희님 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극복도 있다. 하지만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나열한 듯한 느낌이 든다. 차라리 여물을 썰다가 손 다치고 절망하고 극복하는 과정만 갖고 생생하게 상황을 그려내듯이 쓴다면 더 집중되지 않을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니까 그 쓴 사람 좀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난한 한 편의 소설이다. 왜? 갑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시골의 인심, 그 다음에 갑태라는 인물의 어떤 방황,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뭐 개가 된 거, 그걸 걱정해가지고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그냥 한편에 맞아,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독자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걸 어떤 걸 압축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요 작품 하나로도 돼요. 다만 김정희님이 지적한 거는 이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해서 깔끔한 한 편의 단편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사건을 압축하는 게 낫죠. 압축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쭉 서술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더 약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타당하죠.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존재감 있게 드러내야 하니까 여러 사람을 한 번씩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등장인물은 많고 분량은 제한되어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죠?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등장인물 얘기할 적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단편 소설의 등장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다 그러니까 수가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공, 그 다음에 조연으로 부인물 몇 명,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나왔다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한 5명, 10명 이내,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편 소설이라고 해서 등장인물이 반드시 뭐 두세 명이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장편 소설인데 인물이 5명 이내인 경우도 있고, 단편 소설인데 책 한 권 분량의 장편 소설인데 등장인물은 이렇게 손에 꼽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단편 소설인데 원고지 80매 100매밖에 안 되는 단편 소설인데 그 안에 등장인물이 20명 30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에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한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김정한, 부산 사람인데 김정한. 이 제 대표작이 사하촌입니다. 사하촌. 뭐예요? 네, 절 밑에 있는 마을이죠. 이 김정한의 사하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사하천이라는 소설은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인데 등장인물이 한 30명 넘게 나와요. 30명 더 나오나?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요. 김정한의 사하천에서 주인공이 누구일까? 주인공 없어요. 그냥 그 사하천, 절 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 절 밑에 있는 마을이니까 절이 소유한 땅을 소작을 하는 거죠. 소작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볏짚, 벼 벤 거 그거 전부 쭉쟁이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올해 농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소작료를 많이 물려서 되겠나 항의하러 이제 가는 거죠. 어린애들 막 따라가면서 누구도 따라가고 누구는 신나서 뭐하고 뭐. 등장인물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름이 사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한의 사하천은 다시 얘기하지만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는 소설이 어디 있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김정한의 사하천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예요? 소작쟁이에요. 절 밑에 있는 마을에 사는 소작인들의 이야기. 그런 거거든요. 그 소작인들이 스님들이죠. 스님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스님이라고 말보다는 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들이 그냥 횡포를 부리는 거죠. 절 소유의 논밭이 있는데 그 논밭을 소작하는 농민들을 거의 뭐 착취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항의하러 가면서 작품이 끝나는데 애들은 막 따라가서 흥겹게 따라가죠. 신나가지고. 애들은 모르죠. 어린애들이 뭐라면서 절 태우러 간다고 그냥 신나가지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작품이 끝나는데 요 등장인물하고 관계있어요. 단편 소설에서 등장인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김정한의 사하천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도 그 등장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중에 한 집단으로서, 즉 사하천에 사는 사람들이란 묶음으로 묶여가지고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갑태외전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갑태라는 사람의 성격 아니면 갑태라는 사람이 겪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빼는 게 낫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토론하는 이 작품 속에서 빼버려도 될 사람 글쎄 별로 없어요. 저기 앞에 제일 첫 장면에 빵집에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이 작품 속에서 요 인물들은 빼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감상까지 다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영상이 좀 길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감사 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